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은 한 두어 문제 정도가 특히 국토법에서 한 문제 절차 생략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이 답이 조금 보편적인데 이 정도 레벨에서 실전에서 나오면 10만 명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은 아니다는 거. 아직은 시간이 빠르니까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자, 도시군 계획 꼭 외우셔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이 워낙 시험도 자주 나와요. 기반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이러면 안 되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의 전부의 일부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 등 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전부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등 시군을 말해요. 그 전부라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니까 말이 안 되죠. 서울시의 일부. 그러면 틀린 것은 니은하고 뒷것이고 정답은 3번이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되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놈은 자, 아들이 셋인데 참 여러분들 지금 오늘 모의고사 보고 어이없이 틀린 게 얼마 많은가 한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아들이 셋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1,5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건 기억하고 니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 자,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언급합니다. 저 광역도시계획 저거 거의 뭐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자, 뭐 다른 건 다 맞으니까 뭐 모의고사 하면 길게 설명할 건 없고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3년이 가도록 시장 문수가 도지사한테 안 올라온다. 3년이 가도록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 도지사 장관이 욱하고 직접 짤 수 있다 그랬잖아요. 3년이죠, 3년. 3년. 이거는 틀려도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벌금을 내야 돼요. 1인당 300만 원씩.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인데 옳은 거죠. 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그래서 5번은 말도 안 돼 틀렸고 4번을 한 사람이 있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같이 하는이죠. 웬일이야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칠판에다가. 자, 여러분들 앞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주의할 점. 별거 없어요. 세 가지만 꼭 명심하세요. 세 가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자, 얘를 누가 수립하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야 돼요. 자, 이럴 때, 자, 얘들 짜는데 예외적으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짠다. 도지사가 짠다. 그러면 꼭 틀리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짜야 되지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세 가지, 1, 2, 3 다 갖추라 그랬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내용을 전부 담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안 짜도 된다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삼특일광이라 해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이 네 사람이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짰을 때는 도지사한테 가서 뭐까지 받고 승인. 도지사한테 가서. 자, 그러면 옳은 거다. 1번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죠? 얘들은 승인받을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 제주도지사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반드시 짜야지. 일반 시장 군수는 안 짜도 되는 예외 있으니까. 그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접하지 않는 인구 얼마 이하의 시군?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되니까 옳은 거는 2번인데 3번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기본계획 내용이 일부라고 되죠. 일부. 기본계획 내용을 전부 포함돼서 광역도시계획 짜졌다면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 그 다음에 4번, 5번, 특히 4번을 많이 함정 빠졌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이하? 10만 이하.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외울 때 그랬잖아요. 1, 2, 3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타당성부터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요새 안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이거 못 외우는 거. 이거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이건 100% 찍어야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찍으세요. 찍으라니까 이거는. 에이 절대 못해요. 기초조사, 환경성부터 적성평가 다 생략 사유 중에 또 이렇게 넣어놓는데 이거는 적성평가만 생략 사유인데 못 외워요. 실전에 간다 해도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44번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4번이 찍어서 정답. 자, 그 다음 45번 같은 거 틀렸다. 그럼 같이 손잡고 옥상 가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양보 일반적으로는 편리 그러죠? 3종 일반은 중고층주택 중심의 양호가 아니고 편리.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개념조차 다부지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이거는 일반 공업이죠. 준 나오면 자체 플러스 다른 기능이니까.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생산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한다. 맞죠? 에이, 여러분, 이거 틀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믿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해, 도대체가. 공부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생산관리죠. 5번에. 계획관리가 아니고. 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계획관리. 그럼요. 아이, 이런 거. 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유보기간이죠. 짧게는. 길면 요사에서 정하는데,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시가와 조정구역 다 풀리죠. 폐지된 걸, 실효된 걸 고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고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5번에 별도로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답이 그냥 온몸으로 떨고 있어. 온몸으로.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원래 시도지사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과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44번 예 빼고 그 다음에 절절 틀려야 될 문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틀려도 스스로가 용서될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이런 것들. 자, 이거 처음 들어봐요? 수업 시간에 툭 하긴 했는데 찍긴 찍었죠? 자, 요령 가르쳐 줄게요. 앞으로. 뭐 옛날 거 잘 안 나오는데. 자, 갑이 소유하고도 천의 대지다. 자, 본 적 있을 텐데요. 대지가 얼마래요? 1000.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 자, 그러면서 일종 일반적에 800 걸쳤다. 어디서 많이 봤네. 수업 시간에 한 거.
800은 어디에 걸쳤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 그러면 200은 3종 일반 주거지에 걸쳤다. 하나의 대지가 무엇이 이것이? 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2100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최대. 근데 A씨 조례 정하는 일종 일반의 용적률로, 자, 일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3종 일반은 250%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대지를 짓는 연면적 2100을 줬죠? 이거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 걸치면 그 중에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용적률은 가중 평균 한 값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 곱하고 얘 곱하면 돼요.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해서 2100이 나오면 돼. 그러면 200에 2.5니까 얘는 얼마 지은 거예요? 500을 지은 거죠. 자, 여기다 500을 빼요. 1600이 남죠. 800의 용적률 몇 배를 해야 1600이 나올까? 2배를 해야 200%. 그죠? 이 얘기 처음 들어보나요? 그럼요. 에이.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의 대지가 이런 문제 나오면 내 요령이 절대 이거 눈으로 보면 안 돼.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천을 딱 그려요. 그리고 천 쓰고 딱 800은 1종 일반, 200은 3종 일반 쓰고 여기다 전체 2100 쓰고 그다음에 여기 용적률 쓰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풀어야 한 방에 푸는 거지. 눈으로 계속 풀면 보고 하느라고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얘기 다 보세요.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있으면 매수 청구 들어가는데, 매수 청구 들어가서 살 때는 현금으로 사지만 예외로 채권 주고 살 수도 있다.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부재부동산, 그죠? 부재부동산 부재주주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러죠? 얼마 초과? 3천만 원. 환장한다. 2천. 틀린다. 그래, 틀려. 아이고. 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 봐봐요. 우리 공법에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정한다고 나오면 기준은 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숱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수립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냐고. 그죠? 장관이 정해야죠. 기준이 시도지사면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서울시가 정하고 인천시가 정하고 경기도지사 정하고 말도 안 되죠. 아유, 답이 이렇게 쉬운데. 자, 50번 개발행위 허가. 이건 조금 여러분 레벨에는 근데 개발행위 허가 볼게요. 경작을 위한 전답사의 지목 변경. 자, 여러분 경작을 위한 형결 변경은 허가 안 받잖아요. 그런데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 받지만 전답사의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를 안 받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요 사업에 의하여 건물 지을 때 허가 받을 필요 없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할 때만 허가 받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할 때 여러분 짜장면 4개 한 거 있었죠, 수업 시간에.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미만? 10,000. 공업지역은 따따블 30,000.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5,000. 그래서 길이길이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 2군데 5,000. 공업지역, 관리농립 3군데 30,000. 나머지 10,000.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할 때 상한이 30,000이 아니고 얼마? 10,000. 짜장면 4개까지 했다니까, 수업시간 가는 데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수술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한 달 내 신고해야 돼, 한 달 내에. 6개월 아니고 몇 개월? 한 달. 정답은 4번은 몰라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51번은 3초.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중복돼요? 중복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중복 안 된다고 그랬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라고 했거든요. 아, 이거 뭐들라 밑에 거 이러고요, 이거. 답은 1번 나와버렸구만. 깔끔하게. 그러죠?
자, 타인 토지 출입을 할 때 여러분 제 얘기 한번 잘 들어요. 허리 한번 여러분 원래 이제 빈 강의 있어서 혼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내가 어이없이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좀 하는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 봐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들끼리는 허가, 인가 이런 말 써요? 땅 주인님 나한테 허가해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땅 개인들끼리는 동의 좀 한다. 동의 좀 해라. 동의. 이럴 거 아니야? 이 허가나 인가라는 용어는 행정처분이요. 행정처분, 행정행위라니까. 그러면 타인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다.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요. 동의를 받아요. 나 좀 들어가도 돼? 라고 동의 받는 거 아니야? 허가가 웬일입니까? 그 대신에 이건 있어요. 여러분. 자, 메모하지 마세요. 가만히 냅두세요. 동영상 보시는 분도 메모하지 마요. 메모해봐야 점수도 안 나오는데 뭐 하려고 매년 몇 달 동안 메모해보도 점수가 45점 나오고. 자, 이것도 둘이 합쳐서 45점. 자, 타인 토지에 조사 측량하러 들어가죠.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다고. 행정청이 시행자는 출입한다고 허가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비행정청은 관할 시장군수한테 출입해도 되냐고 허가받고 출입하라. 이게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거고, 들어가서 일시 사용하자 할 때는 소유자 점주자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동의.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들어갈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할까요? 들어갈 때는, 자 봐요.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 장애물 재개방 전 3일 전, 들어갈 때는 7일 전. 나 들어갈 때 다 들어간다. 7일 전. 들어가서 장애물 날려버리겠다. 일시 사용해야 되겠다. 요거는 며칠 전? 3일 전. 날짜가 또 문제 풀다 보면 날짜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이해해요. 그래도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돼. 장렬하게 틀려도. 허가가 웬일이야? 웬일이냐? 웬일이냐? 그래서 어이없다니까, 여러분들 틀리고 이렇게 보면. 자, 개발법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야, 이게 개발법인데. 개발법도 얼마나 잊어먹었는지. 자, 개발구역을, 우리 도시개발법 보면, 원래가 개발계획을 짜고, 자,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개발계획 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죠? 원래가 그래요. 선계획이니까. 그런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지역에 또는 개발계획 공모를 할 때,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땅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거 아닌가 한번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은 다 여기 해당해요. 먼저 묶어요. 꼼짝 못하게. 툭이 들어가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이런 데 말이에요. 자, 국가균형할 때 지정하려고. 아닌 걸 찾아봐라. 자, 해당 개발구역, 저 5번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70% 이상이 녹지지역일 때 먼저 묶자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이 돼야 돼. 자,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 있는 것 하면 무조건 답은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이 100분의 30 이하인 곳이 바로 답인데 내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낸다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 나오면 내가 수업시에 뭐라고 하냐면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5반을 해주는 사람 좀 나을 거고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답은 5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5번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했거든요. 항상. 아니 번호가 5번이 아니고 이 내용이라고.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눈 감고 5번 찍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100분의 얼마 이하인 곳? 30.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 해제. 아이고야. 옳은 건데 여러분요 보세요.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에 풀려요? 다음날 풀려요?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죠? 다음날 풀려야죠. 다음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실수계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날의 다음날. 자, 그럼 2번, 3번 지문에 다음날이 여기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야들은 다음날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셔야죠. 문제 소개가 어이없는 게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공사 안 돼서 풀릴 때만 옛날로 돌아가죠. 공사가 완료돼서 풀릴 때는 옛날로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5번은 해제가 아니고 시행자 변경 사유예요. 삽질. 실시계 인가받고 2년에 가도록 사업에 착수 삽질 안 하면 시행자 바꿔주세요. 바꾸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도 답은 4번 너무나도 화난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게 고민하는. 아니, 착수 2년이 생각나가지고. 삽질, 착수 2년, 삽질. 다리 2번 떨면서, 시행자 변경 사유. 야는 해제. 개발구 풀려버린 거야. 한숨이면 천지를 진동합니다. 자, 조합. 틀린 것은. 여러분, 이 조합은 몇 번 하셨어요? 괜찮아요? 한번 편안하게 우리 박자, 5번. 자, 1번. 1번 너무 쉬운 거고, 2번도 그렇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관변경 총회자. 5번이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지. 봐봐요. 조합원뿐 아니라 2번도 말도 안 되는 문제 아니야, 지금. 그죠? 차라리 요걸 빼야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요걸 빼고 문제 내면 헷갈릴 수라도 있지. 그죠? 너무 눈에 띄잖아요. 어설프게.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헷갈리기라도 하지.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도 될 수 없다 했는데 어느 누가 이걸 틀려요? 여러분 다 맞았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원형 탈모는 전체 면적 얼마라고 그러세요? 3분의 1. 원형 탈모 3분의 1. 에이, 진짜. 3분의 2. 원형 탈모 3분의 1. 토지 사용한 채권의 2분의 1. 이런 숫자를 왜 기억을 못 할까? 예? 여러분 수업 들으면 설명 들으면 되게 편하죠? 맞다. 원형 탈모 3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자, 틀린 거. 토지 소유자가 일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국가 지자체가 시행장에 토지를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 이거 뭐야, 이거? 기명이죠. 이거 표시 잘못됐어요, 이거? 어려 가야 돼. 기명, 무기명. 기명. 요거는 4비요, 4번이요. 요거는 제가 마킹 잘못한 거예요. 기명, 무기명. 기명으로. 토지 상환 채권 받고 땅 팔았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 양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지요. 내 땅이니까. 2분의 1 넘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옳은 거. 환지 계획. 참.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우리 대화 좀 해요. 이 2장 도시개발법은 다 지정권자라고 그랬죠? 근데 환지 계획 한 놈만, 환지에 점 하나 찍고, 환지는 시군구 보건소에 환지만 시군구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옳은 거네.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옳은 건 답도 4번 쉬운데? 자, 1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까 여러분, 지문 보지 마시고 해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 봐요. 환지계획의 기준을 환지계획 작성하는 기준을 시행자가 정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공공시설 용지 있잖아요.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들은 적응환지 저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들은 공공청사 용지, 시설 용지는 환지계획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환지계획은 시군구. 제발 좀 외우셔야 돼요. 누구한테인가? 시군구. 자,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돈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자 동의 받아야 한다고. 이게 엄청난 중요한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입체 환지도 할 수 있죠.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물 일부 하고 그 건축물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물 없어요. 입체 환지인데. 입체 환지 가능해요. 자, 59번. 정비 기반 시설. 이게 이게 문제라고. 이걸 어린이집이 기반 시설이에요? 환장한다 진짜. 자, 60번. 시장우수 허가받아야 되는 거. 정비구역에 용도 변경, 건축 용도 변경 허가받아야 되죠. 경작을 위한 경우는요. 재해복구는요. 농사 짓는 건요. 자, 관상용 중목인데 경작지 안에 심는 건요. 그럼 허가받는 기억하고 명. 자,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정비사업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 그죠? 3가지. 나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하고 하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자, 이 3개 사업.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4가지 방식 또는 혼용하거나. 그죠? 혼용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 네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세요 했더니 아우 힘들어요 그랬더니 전부나 일부를 깔끔하게 뭐 하고 수용해서 집을 지어주거나 집 지을 수 있도록 환지 줄 수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지어준다. 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지어주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아가지고 뭘 지어서 공급할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기 때문에 건축물 지어준다. 재개발 쪽에는 환지 줄 수 있어 없어요? 환지. 예, 환지 나오지 그럼. 재건축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뭘 지어주고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환지는? 아유 안 되지. 이거는 오피스텔 지어줄 수도 있고. 그죠? 오피스텔은 준주거하고 어디서만? 상업지역. 전체 연면제 100분의 30 이하로. 틀린 것은. 자, 봐봐봐요. 4번에 재개발은 건축물 지어주고 환지 공부하고 혼용한단 말 나오죠. 혼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주거 환경 개선. 자, 요거. 여러분, 잠깐. 여러분, 저 미래 기업 공인중개사 여러분, 행복부동산 사장 여러분, 황금부동산 사장 여러분. 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양도양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집이니까. 내 거니까. 그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재건축은 언제부터 안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이거 안 해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상속이나 이혼하면서 주고받는 건 괜찮다. 자, 63번에 관리처분계획. 자, 여러분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며칠? 30, 길면 60일. 아이고. 며칠 연장할 수 있고 20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숫자 나오는 건 입으로 좀 떠들어 보자. 그래 나도 모르게 30 이상 60일 내 20일 연장 계속 나오거든요. 같이 이렇게 수업 들어보니까 지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어때요? 이거 몰라도 되죠. 참 답이 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외롭고 고독하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부터. 그 깜깜한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혼자 갔을 텐데 두렵고 무섭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등불 들고 나타나니까 반갑지요? 자, 여러분 잠깐만.
재개발, 재건축의 청산금 소멸시효가 몇 년? 5년. 왜? 공법이니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라고 1755번 해석했다고.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청산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틀리게 안 내고 5년을 냅두고 이전 고시를 다음 날을 넣어서 내야 되는데 다음 날을 빼뿌린다. 당연히 기산점은 이전 고시가 떨어진 날에 다음 날부터 5년 돼야 되는데 다음 날, 여러분 교과서에 다음 날 동그라미 됐다니까 전부 다. 내가 동그라미 다 했다니까요. 그래도 틀리는 건 어떻게 증상이 심하죠. 나머지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그럼. 자, 65번. 아니, 공동주택. 주택법.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봐라. 자, 다중주택은 공동주택 아니죠? 다가구도 아니죠? 연립 맞죠? 다세대 맞죠? 오피스텔 아니죠?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하니까 저 두 개 빼고 나머지네요. 기억, 니은, 미음. 여러분 잠깐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3가지. 건축법이 4개. 주택법은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기숙사는 준주택. 준주택. 5단옥이. 그렇죠? 오피스텔 준주택. 자, 65번이 여러분 저 주택 단지 있죠? 단지. 아파트 단지가 별개의 단지인데 고속도로가 지나가. 별개 단지요? 아니요? 아니, 고속도로 지나가고 철도가 지나가는데 별개 단지지. 그럼 뭐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수업시간에 그런 아파트 안 좋다. 고속도로 밤새 자동차들 그걸 말이 되냐고. 그러면 별개 단지냐 하나의 단지냐 구별할 때 숫자 나누는 게 2개다. 21,8도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지나가면 별개 단지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지나가면 별개 단지다. 그럼 얘는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철도로 분리됐다.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 12m인데 8m 이상이죠. 별개 단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고 자동차 전용도로 간다. 도로로 분리됐다. 별개 단지예요. 그때도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만 지나가면 8도 8m 이상 별개 단지예요.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지나가야 돼. 근데 폭 8m 일반 도로 지나가니까 저거는 이 도로가 지나갔을 때는 별개 단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단지. 살짝 반대로 틀어놨죠. 자, 여러분 양심껏 이거 맞히신 분. 의외로 많네요. 그죠? 21,8도. 8도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도로가 예정도로 지나가면 별개 단지예요.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지나가야 돼. 그래서 그래도 8자 하면 그럼 8을 희한하게 푸네. 자, 아이고야, 이게 요건 조금, 여러분 저 주택법에서 등록업자라고 들어봤잖아요. 20 만 이상 할 때 등록하라고. 그죠? 등록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되거든. 20 만 이상 할 때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등록을 할 때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나오면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그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면 말소하여야 한다. 뿌리 뽑아버린다 했잖아요.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래서 3번, 4번 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고용자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소유자 조합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서로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LH는 등록할 필요가 없죠. 이건 조금 어렵겠다. 자, 68번에 주택조합. 뭐 어렵다고 막 자꾸 그러는데 뭘 어려워 또 뭘. 자, 여러분 저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지면
기억 안 나죠? 주택법은 이번 주에 배울 거니까. 2달 됐네, 2달 됐어. 내일 모레 배우네, 내일 모레. 그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안 되죠? 조합원은, 그죠? 근데 사망으로 결혼생했다. 탈퇴를 해가지고 일부가 도망갔어. 50%가 안 되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랬죠?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있다. 3분의 1이 아니고 50%만 그렇게 안 떠올랐네. 너무 많아서 공법은. 여러분 죄 없어요. 무죄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이 틀리고. 자, 주택상환사채는 아이고야 이 문제 정말 이거 원래 오리지널 제 문제 이거 참. 여러분 저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하는지 아세요 혹시?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잖아. 3년 내 집 지어 돌려준다고. 기명으로. 그죠?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한다고. 주택상환사채를. 그죠? 그때 LH는 발행할 때 보증을 받아요? 근데 등록업자는 보증 받아야 되지. 그러면 4번 봐봐요. 지방공사가 저거 발행해요? 못해요? 못하지.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는데 지방공사가 못 하려고 발행해요. 발행 뭐 자체를 못하는데 무슨 보증이고 말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지요? 그래서 틀린 몇 번이라고요? 4번이요? 환장하네. 70번에 여러분 자자자자자자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개 지정할 때 투기과열지구만 투마리 치킨, 장관 또는 시도지사,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거 아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 오른 거잖아요. 지정할 때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초과? 2배. 잊어먹었어. 저 3개월간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확 늘어. 20%. 청약 경쟁률 5대1 코딱지 10대1 이거요. 코딱지 10대1. 2달 동안에 청약 경쟁률이 보통 월 평균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작은 놈은 10대1. 코딱지가 10대1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면 지정권자 외워놓고 요거 물가 상승을 2배, 3개월간 20% 이상 확 늘었다. 경쟁률 5대1, 코딱지 10대1. 그것은 성인 문제예요. 성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오래돼서 그래요. 공부한 지. 그죠? 내일 수업, 월요일날 수업 싹 듣고 다시 풀면 온몸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 공고해줘야죠. 해줘야지, 당연히. 자, 전매행위 제한. 옳은 거. 여러분, 저 전매하지 마라. 상속도 안 돼요? 상속 안 되면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지. 지금 곤란하네, 진짜 아버지. 나 상속 안 되는 걸 모르고 지금 돌아가신다고 지금. 좀 더 사시라고. 상속은 돼, 안 돼요? 되나 마나 죽는 걸 어쩌자고.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 저거 틀렸죠? 아니, 여러분 너무 아니, 화면 보세요. 뭐 들라고 문제를 자꾸 봐요. 왜 봐요, 문제를? 에? 해설 엄청 있는데 뭐 들라고 거기다 자꾸 그래요. 화면 보면 되겠구만. 여러분 점수다. 공부 못하면 대우 받나요? 내가 속상해서 그래요. 답들이 봐봐. 숫자들이 답 있죠, 답. 너무 쉬운 게 두두두두두 있는데 그거 헷갈렸다고 틀리니까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어쩌? 2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투기과열지구는 전매 제한 기간 몇 년이 아니라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내가 당첨됐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다 지어서 내가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니까? 입주할 때까지 못 판다라고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아니지, 그것은. 그죠? 늘상 5년, 3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세대원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야, 일부. 그러면 안 되죠? 전부 가야지, 전부. 그 다음에 저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은 조금 4번이 답이거든요. 사업주체가 전매행위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을 공급할 때 그 주택 소유권 제3자에게 못 판다는 걸 부기등기다 걸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5억 받았으면 5억의 이자를 쳐서 분양권 전매한 사람한테 돈을 사업주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입주자 지위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이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대금 주고 그 다음에 퇴거 명령 쫓아버린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유야 우리 건축법 이거 이번에 한 거잖아. 이번에 아유야야야 옳은 것 1번이지요. 이전은 건축이어요 아니에요? 자, 건축은 몇 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은 뭘 이전이라고 그래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그러죠? 에이, 답은 1번. 자,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30층 이상 이거나라고 그렇게 지금 또 아하고 한탄하잖아. 봐봐. 내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내가 연습했는데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푸는 건데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죠. 종전 경우보다 면적 합계를 늘려서 다시 짓는다. 이것은 신축이지. 신축. 자, 그 다음에 이 4번에 답이 있잖아요. 이거 31회 시험 나온 거 아니요. 4번 1번 같은 얘기 아니요.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 이전 아니요. 해체하는 게 아니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요거 이전이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린다. 이것은 증축. 늘린다. 증축. 자, 이거 틀렸다. 저하고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고요. 유치원은 용도가 교육연구, 어린이집은 노유자,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 지역아동센터는 일종건생. 자, 우리 일종건생 배울 때 제일 먼저 동네 집에서 탁 대문 열고 일용품 소매점 수포 돈 얼마 들고 1,000원 들고 탁 해서 휴지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 나온 숨이 막혀서 죽겠네 진짜 숨이. 그 다음에 길 건너 백다방 가서 커피 한 잔 얼마? 300원짜리 먹고 오랜만에 갔더니 꾀재재하다고 하니까 이명 모전 세탁소. 그죠? 사람이 이렇게 부실하냐고. 그러면 어디 갈까? 가볍게 탁구장, 체육장 시간당 500. 하다가 허리 삐끗한 거 아니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근원, 조사는 안마원, 산후조리원. 안마 시술은 이정이고 안마원은 일종이다.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 그렇죠? 벌떼처럼 보인다. 동물들을 보려고. 다중생활성은 500 이상일 때 숙박시설이에요. 물류터미널은 운수가 아니고 물류창고라고 외우라 그랬죠. 창고시설이라고.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았네요. 뭔들 쉽겠어요. 자, 이거 공작물 틀린 거 요거 몇 번? 그렇지. 광고판 광고탑은 몇 미터 넘을 때? 4미터 넘을 때라고 하는 기준이니까 6미터가 아니고 얼마 넘을 때? 4미터 넘을 때라고 해야 되죠. 기준을 물어보는가. 꿀뚝은요? 꿀뚝은 6미터. 꿀뚝에 올라가서 뭘 본다고? 철탑. 옹벽 담장은 2미터. 태양에너지 5미터. 태양에너지용한 발전 설비 나오면 5미터. 그죠? 그 다음에 광고판 광고탑 모든 탑은 4미터. 자,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 고가 수조 8m 넘는 거래.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3번 틀렸잖아요. 환장합니다. 이거 어째? 이걸 틀려요? 산업등의 시설군? 공장 지어야 되지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어디 갖다 놓고? 창고에 뭘 통해서? 운수시설. 공장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물고 시기. 공장에서 오폐수 나오죠? 자원순환. 위험물 그 시기 공장에서 졸면 죽어. 장례 치러줘야 돼.
가서 마지막으로 묘지 관련 시설 아닌 거 찾으시오. 종교 문종기관이네. 그죠? 아, 이게 틀린 사람이 있을까? 이 문제. 없지요? 믿습니다, 여러분. 자, 입지 사전 결정. 아, 이거 환장한다. 여러분,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지난주에 내가 어떤 건물을 어떤 크기로 짓는지 모르니까 허가권자 찾아가서 내가 어떤 걸 지을 수 있나 좀 미리 알아보는 거라고 했죠. 그럼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몇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2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없어진다고 두 손 꼭 잡고 신신당부해가지고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는데 계산 농하 할 때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고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전부 다 없어진다라고. 몇 년? 2년. 근데 여러분 이게 막상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게 헷갈리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많잖아. 공법은 또 숫자가. 매력적입니다. 공법. 그렇게 해도 새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자, 건축허가 옳은 것은 여러분 저 10만 제곱미터라도 창고 공장은 공장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에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허가 받고 2년 옳은 걸 묻는 거예요. 2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고 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플러스 몇 년? 1년. 취소하여야 한다. 자, 3번은 왜 틀렸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 요청할 때 누굴 제안하냐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안을 해. 문제는 허가권자 속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들어가고 예외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들어가. 허가권자는 도지사가 절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는 도지사의 허가를 제안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4번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허가나 착공을 제안하면 사전에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고 장관에게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보고하고 장관이 볼 때 너무 하고 많이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간 2년 플러스 1년. 2년 플러스 1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반복을 해야 돼요. 이 숫자들 제가 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입으로 떠들어 보게 하냐. 입으로 자꾸 떠들어야 돼요. 너무 조문이 2,000개가 넘는다니까. 그 숫자들은 입으로 떠들어서 나도 모르게 툭 나올 때 그때 안 틀리는 거예요. 공개공지 뭐 며칠 됐다고. 일준상준이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건물 지을 때 그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따라서 일반공업은 아니고 그다음 판매시설은 판매시설 들어가나? 문종이 판운수기 들어가긴 들어가네. 5천 넘는 문화집회 종교 그죠? 판매운수 숙박 나쁜 친구 업무시설 그거 문제 참 해설 들으면 정말 답이 참 쉬운데 왜 혼자 풀면 고독에 몸부림칠까? 농업인도 틀렸을 거 아니야. 1091, 330 대가축 몇 두? 두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천수 꿀벌 10군 축산업 120일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 농업인인데 100만 원이면 웬일이에요. 100만 원 20만 원 한 끗발 차이로. 자, 여러분요. 농지의 매수 청구는 농지인데 왜 LH에 가냐고. 그죠? 농어촌공사에 가야 되죠? 농어촌공사에 간다.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로 산다. 자, 몰라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얼마? 20. 대리경작자가 나가면 너의 땅에 콩농사 지었다. 콩 10가마 중에 한 가마 준다. 10% 지게 지고. 그러죠? 땅 주인이 안 받으면 어떡한다고 그랬어 내가 이걸. 법원 뒷마당에 쿵 던지고 가야 된다고. 공탁한다고. 그러죠?
근데 의외로 봐봐요.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문제를 딱 풀고 났을 때는 답답했죠. 근데 기대보다 점수 많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전에도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푸는 건 절대 기억 안 나요. 자, 합격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작년 이거 해가지고 엄청 효과 있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공법 실력이 도움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백 여사님, 5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20문제씩 제가 음선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풀면 데이터 다 뽑고 파일을 다 주고 해설 강의 다 해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공법을 20문제씩 하게 해요. 매주. 그 시험 가까우면 40개씩 뽑아서 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여태까지 무료로 했는데 왜 월 5,000원씩 돈을 받냐? 유튜브 작업하고 촬영하고 문제 파일 작업하고 이게 사람 필요해요. 부천에 지금 그 전자책방 큰 거 있거든요. 사람 들어붙어 있어요. 그 다음 5,000원에다 받으니까 악착같이 해요. 공짜라고 하니까 오히려 훨씬 말만 많고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딱 회원 가입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해서 5월 첫째 주부터 20문제씩 여러분한테 가요. 시간 딱 해서 문제 풀고, 그리고 성적 점수 다 뽑고, 파일 다 해서 해설 다 주고, 그리고 주말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면 75점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이버 밴드에 명작 공법 내가 있는 거 말고 합격단에 가입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75점 합격단 밴드를 가입하시면 돼요. 그 회비를 넣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 5월 첫째 주부터 공법 공부는 지금의 2배, 3배 더 하셔야 돼. 내가 볼 때. 75점으로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단 반드시 가입해서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에 5,000원은 진짜 이게 돈도 아니야 사실. 맞죠? 시험 보기 일주일까지 내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사한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